믿음과 신용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하필 우리 한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또 무신년 기운의 경수생들이 이상하게 태어난 거야. 좀 철없는 어린애 같은 기질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의리가 있단 말이야. 어린애가 의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없는 어린애가 의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물려받은 장남 비슷한 거거든. 올 가을에 그렇게 시비 다툼 구설 관제를 조심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이 50대 운세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을사년 을사년 68년생 68년생 원숭이띠 분들의 좀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분들의 좀 성향은 좀 어떤가요? 원숭이띠들은 다혈질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는데요. 다혈질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는데 인사신 삼형사라고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고, 다혈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숭이띠도 생각보다는 이 무신년생은 상생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또 기유년생, 경술년생들이 무신, 기유, 경술년생들이 되게 이게 강인한 거거든요. 토하고 금, 의리와 신용, 믿음과 의리, 요게 운동권 세력이거든. 무신, 기유, 경술이 요게 무신년생 68년생, 또 68년생, 또 그리고 69년생, 또 70년생. 요게 아주 흑백이 분명하고, 또 총칼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믿음과 신용을, 또 자기 믿음에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또 어떤 자기의 틀에서 이 틀이 안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생들이 이제 무신년생이다. 그만큼 믿음과 신용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하필 우리 한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또 무신년 기운의 경수생들이 이상하게 태어난 거야. 전부 금기거든 그때가. 아 그래요? 응. 그거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예사롭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90년이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토금이거든. 이 무신년생의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자라는 게 들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지만, 들어주고 받아주기만 해야 되면 들어주고 자기 자신은 정작 외로운 사람들이 많거든. 그리고 무토 일간이 된다고 그러면은 종교인이나 철학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 무토 일간은 들어주고 받아주고 묵직하고 과묵한 성향이 일반다. 경술생하고 비슷한 면모가 있어요. 같은 토금이라도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약간 세련되고 고집쟁이, 만약에 작은 아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이건 무신생들은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기질도 있지만은 또 용기도 있고, 그러니까 막내가 장남 노릇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무토라는 게 묵직하고 과묵하고 고원가도 갖고 신용과 또 들어주고 받아주고 포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신금이라는 거는 금기라 의리도 있지만은 좀 철없는 어린애 같은 기질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의리가 있단 말이야. 어린애가 의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없는 어린애가 의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물려받은 장남 비슷한 거거든. 그 의리 있는 놈이 의리를 끝까지 행해야 되잖아. 근데 신년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린애하고도 같은 것이고, 또 연입지살이라고 그래. 고향 떠나 살아야 된다. 그래, 기본적으로는 전국을 떠돌아다녀야 사는 그런 역마살을 기본적으로 다 이 무신년생은 달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활동가들이 많고, 또 이것이 인사신 사명으로 연계되면은 무신생들이 총칼을 쥐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 최광욱 선생 무신년생 아닙니까? 근데 올해 무신년에 정사월에 그분이 을의 일주거든요. 그래서 사화하고 신금하고 붙어 싸우니까 올해 어디 교육원장에 낙마하셨다고 하잖아요. 너무 강하게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시다가 그것이 이제 법도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을사년생들은 올 가을에 그렇게 시비 다툼 구설 관제를 조심해야 된다. 사실 형살이 걸렸기 때문에. 형살이라는 거는 교통사고도 주의해야 되고요, 세금하고도 주의해야 되고, 그게 말이라면 말 조심해야 돼. 그게 돈이라면 돈 조심해야 되고, 한학자 여사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학자 여사도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 사실 형사로 돼 있거든. 임신 일주거든. 임신 일주는 을의 을사년이니까 사는 돈이고 신은 형살에 붙었으니까 소송 다툼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무신년생이 올 가을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합이라는 게 뭡니까? 사신 합이거든. 사랑 끝에 형살 불난다. 잘해주다가 불난다. 화합하다가 원수 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잘하려고 하다가 원수 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누구 편들어 사화로다가 자기 입으로다가 누구 편 들어주려고 그러니까 사신합으로 권세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다 형살이 붙은 거야. 과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말 실수했다가 자기가 떨어진 것이 누구 편 들어주려고 했다가 그 떨어진 형태가 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는 화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억지스러운 화합이고 극합이라고 그러거든. 극합. 사랑. 처음 사랑할 때 아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도 처음 사랑할 때 아플 수도 있겠지. 여자도 처음 사랑할 때 아플 수 있는데 합이니까 쾌감도 생기고 사랑도 한다는 건데 그런 것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건 올 후반기에 그 자식 사람하고 모든 부하라든지 모든 거에 그 서로 애정을 쏟은 거하고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극심하게 무신년생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10월, 11월 때 조심해야 되고 9월 달에 조심해야 되고 또 그리고 2월 달, 3월 달에 2월 달, 3월 달 특히 조심해야 되고 또 4월 달에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신년생들은 올해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이 있죠. 그럼 이분들이 좀 10월, 11월, 12월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달이 있나요? 예, 특히 조심해야 될 달은 올해 이제 9월이라든지 네. 8월에서 9월 초, 그 최강욱 선생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개 이제 그러나 이제 그게 용신이 될 때는 네. 새로운 쪽으로 나가서 파격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원칙과 틀을 깬 파격. 그러니까 전인 미답의 신천지로 행군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사신 합으로 묶여 있으니까 싸우지만은 묶여 있는 거거든. 그래 나가지는 못하는 거란 말이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그래서 무신년생들한테는 한 해 올 후반기가 어떻게 보면 곤욕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또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 그쪽 분들이 또 나이 든 사람들이 또 좌측인 분들이 많고 또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에 자기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그 나이 또래는 지금 다 가슴에 어떻게 보면 분노도 있을 수가 있고 형사 다툼이 계속 끊임없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신합 사랑하는데 떨어질 수는 없거든. 그래서 떨어지는 수는 없는데 갈등적 요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운기이지 개개인의 것을 보면 다 개개인의 거나 연월일시를 다 파악해서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봤을 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속상하더라도 사신형 화합하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 26년도에 좀 좋을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징조 같은 것도 있어요, 하반기에. 68년생들이 갑을목 같은 경우들은 올 후반기에 갑목 같은 경우는 치병하기 좋고 병을 다스리기 좋고 을목 같은 경우는 너무 파격적인 것으로 인해서 다툼과 소송이나 질병, 고통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토 같은 경우도 편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나 쉽게 지기 쉽고 무토 같은 경우 정화 같은 경우는 기토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정인의 월이 되니까 귀인을 만나기 쉽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문서의 이득이 생기기 쉽고 병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화니까 그 남을 리더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겁재이기 때문에 크게 내 살을 깎아내야 되는 고통도 생긴단 말이에요. 경신일주 같은 경우는 힘이 든데 화합을 해야 되니 힘든 가운데 10월, 11월 달에 가장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경신일주들은 그러니까 힘들다 하더라도 원래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경신일주니까 의리가 있고 또 믿을 만한 분들이라 괜찮을 것 같고 10월, 11월 달에 다툼이 임계일주는 10월, 11월 달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거든. 아랫사람하고 다투게 되거나 부인하고 다투게 되거나 금전적으로 잘 조화가 맞지 않을 수 있거든. 근데 임계일 중에서도 계일주 같은 경우는 계일주 같은 경우는 올해가 정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 구간이라든지 또 그리고 마른 땅에 물 고인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게 아마 계수일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무신년생들은 뭐 극단적인 면도 있지만은 약간 철없는 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려서부터 철이 일찍 든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철이 들었다. 어린아이가 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시절에 대학생들이 촌에서 뭐 공부하다가 올라갔는데 80년대인데 올라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세사에 접하면서 철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책임감은 강하고 또 믿음과 신용의 약속은 지켜야 되고 이런 입장에 마음은 어린데 철은 일찍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짜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어려움 보면은 그것이 싫을 수 있지만은 뭐라는 게 신용이고 금이라는 게 의리인데, 신용과 의리가 사라지면은 이 세상에 무신분립이고 의리 없는 놈하고 사귀지 말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리 없는 놈하고 탁 끊어버리는 기질도 있기 때문에 상처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좋은 사람에게는 의리를 지키고 충직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신년의 인생길이 무토라는 어떤 고독이라는 거, 또 그리고 어린아이가 일찍 철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도 볼 수 있지만, 상생하는 마음은 의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도 잘하는 편이고, 무슨 일이라도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라. 근데 사신형살이 합의되어 있고 힘든 가운데에서 고충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